안녕하세요. 네, 예쁜 사회자 이경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환호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사실 고등학교에 온 거는 제가 졸업한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너무 좋고요. 이 젊음의 열기가 좀 느껴지는데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진짜 맛있게 드셨나봐요. 네, 오늘 하루 종일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지도 알아요? 토요일 콘서트. 그래도 관심 있게 많이 봤나봐요. 네, 고마워요. 이 시간 쭉 그렇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이 말한 통일 콘서트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저희 통일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통일, 여러분 통일하면 무슨 생각 떠올라요? 북한, 김정은, 독일, 6.25. 근데 생각보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통일하면 좀 친근한 얘기 좀 해줄 수 없어요? 통일.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통일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해서 이렇게 단어들로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또 요즘 북한 뉴스 많이 나오죠? 뉴스 많이 봤나 봐요. 드라마 안 보고 뉴스 많이 봐요? 네, 맞아요. 요즘엔 최근에 김정은이 도발을 많이 했죠. 김정은이 핵도 쏘고 최근에는 미사일까지 쏜 거 알고 있었어요? 네. 대답 너무 잘해줘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통일하면은 사실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우선 그 전에 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통일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통일하면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고 북한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냥 저는 아나운서가 하고 싶어서 아나운서를 준비했고요. 그런데 사실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뉴스가 북한 뉴스. 김정은이 핵을 쐈다, 미사일이 KN-08 이러한 미사일이 나온다. 미사일 이름도 나오고 핵 도발이 나오고 김정은은 왜 이런 도발을 했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또 알아가다 보니까 정말 북한이 생각보다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했던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근접해 있는 존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북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먼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몸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너무 거창하게 통일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해보는 거 어때요? 네, 그래서 토크 콘서트로 저희가 오늘 한 100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저희 토크 첫 번째 코너는요, 금철영 기자님이 준비해주신 코너인데요. 미니 강의입니다. 미니 강의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다양하고 생생한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분이 직접 갔다 오신 생생한 이야기 이분 통해서 직접 만나보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러면 KBS 금철영 기자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제가 목소리가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이 시간에 제 목소리 들으면 많이 주무세요. 식곤증을 느끼신 분들은 제 목소리가 굉장히 유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진행을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고등학교 1학년, 제가 1983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이제 공부는 자꾸 하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길은 안 보였어요.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될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고 그냥 반성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라고 하는 게 모르는 게 좀 약간 현재 버티는데 편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 들어갔다가 대학원 들어가고 뭐 군대 가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을 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뭐가 되고 이런 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갈 거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기자가 되고 나서도 그런 막연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거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통일이 될까? 근데 그때도 굉장히 막연했었고 그런 막연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기자라고 하니까 항상 물어봤던 질문이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도 언젠가 되겠죠 라고 얘기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딱히 이렇다 할 명쾌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영상이나 이런 거는 그런 기자로서 프로그램 제작자로서의 고민이 좀 담겨 있습니다. 길을 어떻게 찾아볼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사실 그런 길을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과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고 인간답게 사는 그 방법, 그 길을 고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시사계 창이라는 다큐멘터리 팀의 팀장으로 있는데 여기가 뭐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안보적인 문제, 핵 미사일 문제 이런 거 다루지만 결국 그런 거를 다루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제 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제가 지난해에 북한의 기자들을 들여보낼 수가 없어서 스트리머라고 하는 전문 촬영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촬영한 어떤 학교 같은 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북한은 지난 2013년 만포시를 특구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지만 공장 가동률은 여전히 높지 않다고 중국 쪽에서 바라본 만포시의 풍경이에요.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땅 건너편 중국은 광개토 대왕비는 고구려 문화유산이 이쪽으로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삶을 이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만포와 지하는 하나의 생활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눈을 빌려 한 만포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부가의 지하과 만포 사이를 잇는 만포시에 있는 이제 주택가고요. 그 앞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작물도 심어 놓고 기본적으로 북한은 주택을 당국에서 지어서 제공을 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족장인 농사가 무력되면서 대부분 이렇게 집 앞에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북한을 보이는 이곳은 풍담을 꿈꾸인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농작물 재배 방법을 배우는 학습장과
수강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지만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여기 그 한 학교예요. 만포시 고등학교. 이 없는 시간에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문 대상인 고등학교도 관광객이 오는 시간에는 가급적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입니다. 만포 고등학교. 학교에는 물리 공식이 쓰여져 있는데 공부하면서 여기도 공부하느라고 머리 아파요. 그러시죠? 마찬가지를 합니다. 한 학교에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컴퓨터실과 동물 토론실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조리법을 배워서 요리도 만들어보고 재봉틀을 이용해 재봉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운동장은 넓고 깨끗하지만 작은 축구골대 같은 것을 빼면 이렇다 할 운동시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뭐 좀 비교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시설에서 공부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론 시설 열악하고 그 다음에 뭐 재봉틀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 이게 관광객들이 가는 코스입니다. 그 뭐냐면 여기 고산고등학교가 좀 우리가 보여줄 만한 곳입니다라고 여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고등학교들은 이거보다 시설이 더 열악하다라는 거겠죠. 이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한 그 70년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런 학교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조선을 위해 배우자, 뭐 우리 지금처럼 뭐 나라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 배우자 이런 구호들이 있고 수학 공식 담벼락에 써 있고 잘 잊지 말라고. 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또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같이 했던 같은 말과 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이제 먼 나라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뭐 일본, 뭐 중국, 뭐 동남아 이렇게 눈을 돌려서 해외여행을 가는 나라들도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가까운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는 뭐 남북 관계가 이렇게 막 핵과 미사일로 긴장 관계, 뭐 군사적 대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결국은 언젠가는 이런 분단 상태는 아마 극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북이 갈라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북한의 체제와 또는 북한의 뭐 독재자라고 하는 김정은 하고 일반 주민을 동일시해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그 험난한 체제 속에 살고 있고 또 뭐 군사 복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북한의 어떤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과 북한 주민들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이가 되면 반드시 통일한국의 그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좀 꿈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약간 뜬금없어 보이지만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런 과학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갑자기 지구본이 등장해서 좀 그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북극항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어요. 얼음이 녹고 있다는 건 뭘까요? 북극 쪽으로 길이 열린다는 거죠. 길이.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아마 그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을 때쯤이면 아마 이 항로가 일상화될 겁니다. 지금도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북극으로 유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길이가 어떻게 되죠? 15,790km. 유럽 항로보다 훨씬 짧죠. 이런 길이 열리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 한번 볼까요? 일본 열강들이 제일 먼저 유배했던 것은 철도 구설권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군대가 오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간 겪었고 그게 끝나자마자 해방이 됐지만 나라가 분단이 됐죠.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런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한반도의 자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과거의 우리 대통령이라는 것은 일제가 일단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한반도에 있는 지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자원 개발형 대통령을 한 거고요. 또 한반도에 있는 자원들을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일본을 수탈하기 위한 항만 연결형 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대륙 침략 교통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한반도 교통망 자체가 처음 디자인부터가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런 그 한반도의 교통망을 크게 가장 싸고 빨리 건설할 수 있는 엑스텐으로 건설했습니다. 목포에서 서울을 지나 원산에서 청진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또 부산에서 대구, 대전을 지나 평양과 신주를 거쳐 베이징까지 한반도를 X자형으로 갈랐던 철도망. 그러나 분단은 이 X축을 달던 철마대마저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자, 이거 왜 뜬금없이 북한 얘기하고 통일 얘기하고 갑자기 일제강점기 넘어갔을까 좀 의문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주요 축선상의 도로가 이 X축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여기가 잘려져 있죠. 이 X축은요. 이렇게 이어져서 신의주 거쳐서 베이징 거쳐서 몽골 거쳐서 유럽까지. 그다음에 이 원산선은 청진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시베리아 거쳐서 다시 유럽까지. 일제강점기만 해도 길이 어떻게 됐다? 여기서 런던 가는 기차표를 끊을 수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파리 가는 기차표 다 끊을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분단이라는 게 그냥 한반도의 허리가 그냥 단순하게 갈린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길들이 어떻게 됐다? 끊긴 거죠. 그런데 한반도의 길은 끊어져 있는데 한반도 주변의 길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연결이 되고 있죠. 여러분 중국의 1대1로라는 말 들어보신 분? 들어본 사람? 1대1로. 선물 있어요. 선물. 마치면. 예, 쌤. 뭐죠? 오, 이거 좋은 해석이에요. 예.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주 훌륭한 해석이에요. 어쨌거나 자 용기 있게 얘기를 했으니까 선물을 줄게요. 뭐지? 틀리긴 했지만 손을 유일하게 들었기 때문에 지난해 제작했던 2부작 다큐멘터리예요. 예. 자, 저게 중요합니다. 상상력이 중요해요. 1대1로는 뭐냐면 중국이 남쪽 동아시아로 하는 길,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길을 개척한다는 정책이 1대1로예요. 지금 중국의 국가 주석 이름이 시진핑인데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거죠.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영향력. 그 길로 물건 수출하고 사람이 오가고 그 사람들이 돈 싸들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길이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바로 뭐를 찾고 있기에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국가적인 길이 분단으로 이렇게 끊겨 있는데 우리 주변의 길들은 중국도 길을 개척하고 또 자연적으로 길이 나아가고 있는 상태죠. 북극항로 같은 길들이. 그래서
통일이 중요한 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 끊어졌던 길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비싼 항공기, 항공료 끊지 않고 부산에서, 목포에서, 서울에서 유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많은 물류가 하고 거꾸로 유럽 사람들이 쉽게 마지막 그 길의 종착역인 이 한반도까지 여행을 올 수가 있는 거죠. 물류가 오고 사람이 오고. 그래서 우리한테 통일이 중요한 거고, 이 통일이라는 거를 단순히 군사적 대치, 뭐 김정은, 핵 미사일 이런 데 꼭 사로잡혀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미래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미래, 자손들의, 우리 자손들의 미래에 바로 이 통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얼마나 더 남았죠? 아, 그래요? 자, 통일한국이 되면 주변국들이 사실 좀 심정 복잡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4강들의 심정이 복잡해요. 일본 사람들 꼼꼼하죠. 벌써 통일한국이 되면 어떤 규모의 나라가 생길까에 대한 연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싶어요? 국가원교시 왜 이게 있지? だから南の領土の人とこうこの上の領土の人とだからその時には膨大な移民がだから南の領土の人と止めるためには政府としてははがきの 이 인터뷰가 긴데 한번 들어보죠. 일본 사람들 되게 철저해요. 우리 제가 일제 강점기 관련해서 일본 측 문건을 보면 한반도를 침략해 들어올 때도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뭐 이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한번 보세요. その時には膨大な移民が北から南への領土の人を止めるためには政府としてははがきの公共投資、民間投資を特にする必要があって、でそれによって急速に本部の経済が発展するという状況を想定しています。それによって日本の大体人口の6割ぐらいですかね、ないし3分の2ぐらいの人口で、GDP も今、韓国のほとんど GDP の差がないわけですから、北が発展していけば、日本の GDP の半分ないし3分の2ぐらいの大きな国が出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국가와 교실 이것은 통일한국을 경제적으로 강력한 무역 대국의 탄생, 슈퍼코리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이 미치는 가격 효과가 단지 한반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경제권의 상태로 분석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重要な経済大国として、ちょうど今のドイツ大きな影響力を持つ国だというふうに南北統一した国ができるということは、経済の分野ですと、防弾効果という概念、防弾効果というのは、国と国が国境を接していると、非常に貿易がスムーズに行われて、たくさんの貿易が行われる。南北が統一すれば、国境が中国と接することになりますので、おそらく貿易にはならない。 자, 이게 여기 일본에서만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변국의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이런 유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국내에서는 워낙 우리나라 뉴스가 많죠. 사건 사고가 일단 많아요. 큰 사고들이 많고, 그다음에 정치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뉴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남북 관계 매우 골치 아프고 핵 미사일 막 그러면 또 시작이야 이런
어떤 관성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살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든데 여기서 북한이나 통일 그다음에 뭐 미래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저희 같은 기성세대도 있지만 사실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그런 인재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할 얘기는 많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이런 분단을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분단이. 근데 여기 한국에서 뉴질랜드의 사진 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한국의 분단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 좀 인상적인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분단을 어떻게 봤는지. 남북 분단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저 셔퍼드라는 우리나라에 살아요. 이 사람이. A natural mountain road or path, a transport of Punsuji, a kind of a national icon of the Korean people, a spine that forms the backbone of the nation, okay? And in the sense, if your back is broken, then you are crippled as a person. So in this sense, if you kind of get what I'm understanding, the DMZ undertaking Dagon has kind of crippled the nation too, to stop the flow of energy between the people, the country Jews, the human force. 자, 여러분들 뭐 국내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뭐 무역 수지 흑자, 경제 대국, 무역 대국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저는 사실 기자 생활 20년 가운데 한 15년, 물론 이제 거기서 다큐멘터리 PD로 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있었지만 외국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학자들 많이 만나면 듣는 얘기가 너희 나라 왜 이렇게 뭐 잘 사냐, 뭐 한류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거기 좀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맨날 저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뭐 미사일 쏘고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질문들은 열의 9은 꼭 받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분단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지금은 이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정작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논의를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 오늘 짧은 얘기는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정말 생생한 취재를 하셔서 그 다큐멘터리까지 보여주신 금철영 기자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내일 당장 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통일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한 30대 정도가 됐을 때는 우리가 통일이 됐을까요? 아니요. 네, 통일이 됐을 수도 있죠. 사실 그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야말로 통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앞에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세 분의 패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고 있는 여대생이고, 그리고 제가 통일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청년들 여러분 세대나 아니면은 뭐 20대 세대들이 통일 교육을 정말 통일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거 학회를 지금 회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죠. 네, KBS 북한 전문 금철현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짧은 소개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시사계획 창이라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하는 다큐멘터리 코너에 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죠. 네,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등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우리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는 국영수 외에도 IT나 컴퓨터 기술을 특성화해서 공부하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구별이 돼 있나요? 일반 중학교랑 제2중학교라고 해가지고 저는 조금 특성화가 되어서 원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대학도 제2중학교 학생들만 갈 수 있고 또 군대에 갔다가도 또 북한은 군복을 10년씩 하거든요. 남자는 10년,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13년을 하셨고 그 오빠는 10년 하셨고 또 여부는 10년, 8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가도 3년 만에 올 수 있는 곳은 제2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많이 입고 와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채원 씨가 여대생 통일연구학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요즘 뭐 청년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 뭐 북한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네. 저도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뭐 도발을 했다가도 또 그냥 살다가도 또 도발을 또 하고 언제 정권이 무너질지 모르겠고 막 이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그냥 통일이 된다면 통일 막 작년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통일이 진짜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북한에서는 연애를 어떻게 하나, 북한에서는 뭐 스킨십 같은 것도 하나 이런 거 궁금했는데 아무데도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통일 자체가 굉장히 막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정치 얘기 같은 것처럼 들리는 게 너무 싫어서 아니 내 친구들이랑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 좀 속 시원히 해보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떤 전문가분도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좀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회를 처음 만들게 되었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생각에서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씨는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도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통일을 대비해서 원조원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조원 통일.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저도 통일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좀 더 정말 절실하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기자님, 저 궁금한데요. 금 기자님은 본래부터 기자가 꿈이셨나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자에 대한 인상이 특히 대학 다닐 때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런 기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이게 뭔가 싫어하게 되면 인연이 자꾸 꼬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상이나 분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연한 기회에 기자가 됐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 시간이 한 20여 년이 흘렀네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직업을 선택하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직업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할까요? 그냥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다 군대에 가야 되고 또 여학생들이 남게 되는데 그냥 나라에서 너 여기서 일해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됐어요. 네, 안 나가면 막 처벌을 따르고 하니까 그냥 모든 걸 다 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사회에 나와서도 국가가 다 하라는 거예요. 옷차림부터 머리 스타일부터 어떤 머리 스타일 또 옷은 어떤 옷 딱 정해주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